한 주간을 이 코너로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사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뭐 요즘 정치 원래 독설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요? 직설이 아니라 아유, 독설로. 예,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정치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예. 정말 그야말로 대혼돈인 것 대혼돈. 같아요. 네. 하루하루 뭐 그 예.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당명이 입에 붙지가 않아서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려운 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만 해도 아까 전에 더불어시민당인데 뭐 더불어민주당, 열린시민당, 뭐 열린민주당 막 입에 붙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방송 나가서 그 미래통합당이 입에 안 붙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민주통합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민주통합당, 하고 예. 지금 있지도 않은 당인데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아무 말 소잔치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게 최근에 그런가요? 막말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좀. 막말이 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주옥 같은 막말들이 이번 또 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후보 선정하기가.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네. 엑기스 아무 말만 예, 뽑아서 예. 세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일단 리스트 후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후보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예. 의원이죠. 그러니까요. 막말 딱지 붙인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저분이 저번에 세월호 맞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뭐 찜쪄 먹고 발라 먹고 뭐 이런 아주 막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말을 해놓고 예.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적반하장 아무 말을 네. 하신 거죠. 심지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러게요. 예. 이런 분들 민경욱 의원도 최근에 그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경선을 예. 치르게 됐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날 소개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맞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또 올라오신다면 예. 21대 국회에서도 이 코너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번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일주일에 두세 번 지금 아니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무 말은 무엇인가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어제 발언인데요. 예. 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좀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다라고 녹색당을 향해서 한 말이었죠. 예. 이 사실은 그 녹색당 비례 후보 중에 성소수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걸 예. 의식하고 한 말씀이긴 한데 예. 사실 성소수자는 녹색당에만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어디에나 있는 걸로 그렇죠. 예. 성소수자들은 뭐 어느 당의 당원으로도 있고 지지자로도 존재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또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인식에 관한 문제라서 좀 무겁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를 볼까요? 서울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다면 예. 저 익산에는 안홍대 목사가 있었습니다. 안홍대 목사. 예. 유망주인가요? 떠오르는 분인가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익산 천광교회라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예. 그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설교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예. 이거 보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예요. 다윗 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가 퍼졌다.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것이고 아주 뭐 정말 주옥 같은 아무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요 내용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기대가 됩니다. 뭐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은 어떤 막말을 했는지 아무 말을 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 말 소잔치는 여러분들의 투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이 됩니다. 1번 차명진, 2번 윤호중, 3번 안홍대.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 말, 최고의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차명진, 저분이 아까 전에 문제의 세월호 발언을 한 다음에 반성을 했어요. 모든 방송 다 잘리고, 그렇죠. 잘리기도 하고, 뭐 본인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반성까지 하면서, 사람이 바뀌나?
근데 역시 사람은 사람 고쳐 쓰기 힘들죠. 예, 바뀌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예, 개가 똥을 끊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 왜 똥 얘기를 계속 할까요? 아니 가만두지 않겠다잖아요. 그렇군요. 혼나세요. 혼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분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만두지 않을 건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희가 예. 오늘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고 그러니까요. 과연 저희를 어떻게 가만두지 않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그 세월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한 3개월 동안 당무 정지를 당하고 뭐 스스로 이제 본인은 스스로라고 하시는데 사실 네. 잘렸는지 뭐 스스로였는지 방송을 중단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방송국에서 다 솔직히 잘랐습니다. 왜냐면은 부담이 돼가지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뭐 여러 방송을 가니까 못 나오게 했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허위 사실을 뭐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작년 세월호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날 그 문제에 발언하셨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유가족들에게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본인 페이스북에 적으셨는데 정말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었죠. 오늘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 질문을 한 진행자에게도 그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에게 진행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언론들이 나한테 막말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데 예.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막말 한 사람한테 막말했다라고 말하지 그럼 누구한테 막말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당시에 저 발언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검찰 고발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하필 그 공판 기일이었는데 그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재판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아마 그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체적인 그 사태의 책임을 진 여러 명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뭐 해경청장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 방해한 인물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차명진 전 의원이 발끈을 한 이유는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하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세게 나간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그때 많이 나왔고 결국은 성공했어요. 결국 성공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성심을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예. 이분이 세월호 막말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민경호 의원 못지않은 막말러예요. 예. 이분의 좀 전력을 살펴보면 작년 현충일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장군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같은 달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하다 이런 또 망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기억나시죠? 작년 그 12월에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 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태극기 부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안에서 오줌을 찔찔 싸고 있을 문희상을 처단하자.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고. 똥오줌은 저희가 전문인데 왜 저희 영역을 지금 침범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렇죠. 이런 아무 말 전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한테 막말 딱지를 붙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렵네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응분의 대가를 본인이 어떻게 치르게 할지 모르겠고 아마 유권자들이 아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표로 심판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치가 한 단계 품격 있는 쪽으로 나아가려면은 막말을 하는 분들을 가급적 걸러야죠. 꼭 차명진 의원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민주당이든 뭐 통합당이든 상관없이 막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해줘야지 그나마.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정화가 돼서 조금이나마 요만큼이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이게 어저께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어제 윤호중 민주당 그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말인데요. 예.
정확한 워딩이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그 민주당을 좀 괴롭혀 왔던 민주당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가 너네 빨갱이지, 너네 종북이지 이런 말이 수십 년째 지금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죠. 예. 또 하나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등장한 것이 너네 동성애 찬성하지. 동성애 찬성하냐?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그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질문들이 따라 붙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종북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에 말려서 굉장히 고생을 해왔는데 그 최근에 그 중국 봉쇄의 요구도 사실은 그 맥락의 연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네 예. 친중 정권이지. 친북 프레임의 어떤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 빨갱이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우리 종북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쪽 질문에 말려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좀 저열한 질문이 나오면 너네 질문이 틀렸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그 너네들의 그 어떤 시대착오적인 질문이 틀린 거야라고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동성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답을 할 때 너네 동성애 찬성이라고 물으면 우리 동성애 찬성 안 해. 우리는 동성애랑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순간 상대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선거 때마다 이런 공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윤호중 총장의 발언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질문에 대한 기존의 그 민주당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런 거죠. 민중당은 종북이라서 안 되고 녹색당은 동성애랑 친하니까 안 돼. 이 그 기존에 그 되풀이돼 왔던 그런 프레임에 또다시 한번 말려 들어간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오전에 바로 심재철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딱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좀 선제적 방어의 측면에서 뭐 이런 그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이게 녹색당에만 그 성소수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성소수자 그 위원회 준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모임. 예. 이분들이 어제 그 윤호중 총장을 좀 규탄하는 좀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그 다른 당 그 성소수자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래도 다른 그 남의 집 식구한테 들은 거니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성소수자 분들은 정말 그 두 배로 아마 참담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자기 가족한테 그 어떤 존재를 부정당한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윤호중 총장 이게 이런 그 질문들이 선거 때마다 따라다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 피해가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 이슈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 질문인 거잖아요.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어떤 소수자도 차별받아야 하지 않는다 이런 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답을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 대응이 저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16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2015년 아니면 16년이었습니다. 동성 결혼이 이제 그렇죠. 합헌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이라고 해서 동성 뭐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수라서 아니고 오히려 지금 한국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더 보수적인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보수다, 보수 중에서도 많이 보수다라는 뭐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탠스,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이거를 먼저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준비된 답변, 보편적 인권을 추구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선거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저게 상당히 미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소수 정당의 존재 이유라는 게
그 거대 정당들이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대변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소수 정당들과 같이 연합 정당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 논의의 장이 마련됐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들의 가치를 버리고 와라. 그거 떼고 오면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을 내거는 거는 뭐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민 거죠. 예를 들면 야 니네 당 가만 보니까 니네 당 후보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거 버리고 오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야 너네 당 후보 중에 뭐 전라도 출신 사람 있더라? 그 사람 빼고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사실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 동성애 반대가 아니에요. 예,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호합니다. 그냥 사실은 이거에 있어서는. 이게 참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인권회법을 만들면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그렇죠. 말아야 된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같은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계속해서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좀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선거 때 이런 그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좀 취약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네. 예를 들으셨지만 이게 동성애가 한 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좀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그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좀 인정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차별금지법 같은 게 그런 노력의 일환인 거고 그 다음 조건이 이제 뭐 동성 결혼의 문제가 또 나오죠.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또 이제 최근에 받아들여진 건데 이제 그게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저기 뭐 북유럽처럼 동성 부부들의 어떤 입양 문제 예. 이제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그 단계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냐 마냐에 대한 그 논쟁에 아직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입장에서는 좀 그 우리나라 그 수권 정당인데 좀 명확하게 좀 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의 경선이 한참이었는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등을 한 후보가 부테지지라는 후보, 피트 부테지지. 지금은 이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근데 이 후보가 38살의 동성애자, 남성 그렇죠. 동성애자라서 남성 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도 좀 변해야 되고 민주당이 특히 이제 수권 정당이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행 하나하나도 좀 조심해 주길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 오늘 이거가 사실은 제일 기대됐어요. 예. 이거 안홍대 목사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안타깝게도 이제 구속이 된 그렇죠.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너무 심심했어요, 사실은. 그 이분. 틈새 시장을 틈새. 공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종교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교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어이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 익산 광천교회 안홍대 목사는 그 지난주 예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안 하면 저주가 찾아온다. 그래서 정부의 예배 자제 요청을 정면으로 그 거부를 한 거죠. 예. 이게 그 어떤 종교가 사입이냐 아니냐를 가리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과학 앞에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물러나지 않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 이분은 과학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날 발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 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하느님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안 죽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를 못 막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 하셨는데 팩트가 틀렸네요. 일단. 팩트가 틀려도 예. 뭐 거의 뭐 100배 이상 틀렸어요. 예. 미국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5천 명이 넘어갔죠. 5천 명 넘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죠. 100명이 넘고 제법 많습니다. 미국도. 예. 저는 이번 주에 또 예배를 하실 텐데 예. 그 예배에서 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있으세요. 저런 분들은 편의적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무시하고 또 자기 말을 또 합니다. 매주 이렇게 갱신이 되는군요. 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국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그러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기독교 국가건 이슬람 국가건 힌두교 국가건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는데 저는 저 포즈가 왜 이렇게 웃기죠? 이 포즈 이거 포즈가 이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반박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또 거기 또 수천 명의 신도들이 그 말씀을 이게 참 가만 앉아서 듣고 계신다는 것도 제 교회를 안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진 않지만 종교가 있고요. 예, 교회를 다녀요. 개신교회를 다니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또 최근에 그 네. 은혜강 그렇죠.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우리를 모두 멘붕에 빠지게 한 것이 소금물로 분사를 했는데 그 확진자였던 그렇죠. 목사 부인이 그걸 하고 있어서 지금 다 걸린 거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 재밌는 게 예. 이거 멀리서 쐈으면은 예. 그거 안 걸렸을 것 같아. 이거를 예. 보니까 입에다 대고 쏘더라고요. 여기 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그 감염자가 있었으면 예. 이거 된 사람들은 뭐 100방 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종교가 어디까지 진짜 가야 되는 곳인가에 좀 심각하게 하고 저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 공산당을 뭐 믿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네. 말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저게 오히려 그 중국 측 논리하고 굉장히 비슷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는 마귀다. 우리는 마귀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서로 마귀라고 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뭐 공산당을 욕하고 뭐 중국을 욕하고 북한을 욕하고 있지만은 그 의사결정 구조나 이 인식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하고 이 지금 그 중국 쪽 그 생각하는 게 지금 지도체는 생각하는 극과 게. 극은 맞는다더니.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참. 이 정확하게 그 공산당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 중국 공산당이 십자가를 다 떼서 그 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 안 닫고 공산당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 봉쇄를 안 하다가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다. 그리고 공산당 욕을 한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막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던 그 막 뿔 달린 괴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된 거, 한 30년 전에 공산당 이야기에서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 설교 내용을 쭉 보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조선일보 기사를 그냥 우라카이 하신 것 같아. 우라카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라카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베껴쓰기. 예. 그렇지, 베껴쓰기, 뭐 예. 영어로 하면 미러링 이런 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그냥 그대로 읽는 거랑 설교 내용이 똑같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말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조선일보 읽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게 이제 서사가 있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는 아직 많이 번지지 않고 중국 측에서 이제 처음에 번졌을 때 그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 보수 기독교계 개신교계 그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신의 천벌이다. 재앙이다, 뭐 천벌이다 얘기를 듣고 그거의 논리가 중국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탄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걸린 그 코로나19의 제 1번 확진자가 그 교회 단속하러 간 사람이 먼저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퍼져가지고, 퍼트려가지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한 나라의 마지막 종말은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보수 기독교 쪽에 1월 달에 쫙 퍼졌어요. 거기에 그게 확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 뭐 안 막아서 된 거네. 이제 보수 언론들 이런 서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저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럼 그때 1월에 그런 얘기 막 했던 그 목사들은 저 얘기를 어떻게 주워 담았죠? 지금? 선택적 기억상실증이 또 있습니다. 갱신이 되는군요. 저런 분들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기독교 재밌네요. 예. 되게 세상 속편하게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무 말이나 해놓고 틀려도 그냥 다른 얘기 또 하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저 목사님이 일반 시민들도 이 영상을 볼 줄 몰랐다. 나는 신도들만 볼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봐선 안 되는 이야기였다.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없죠. 뭐 신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신천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반 내부용 발언이 따로 있고 예. 외부용 발언이 따로 있고 이런 종교가 기본적으로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교할 때 본인의 정체를 감추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익숙하게 포교가 되면 그때 정체를 밝히는 뭐 완전히 신천지네요. 저거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소잔치는 여러분들의 투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1등이 결정이 됩니다. 1번 차명진, 2번 윤호중, 3번 안홍대.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2부주에 아무 말을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오늘 1등 할 거로 보세요? 저는 안홍대 목사. 안홍대 목사. 예.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기독교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저런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런 아무 말을 서슴치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행자님은 몇 번? 저도 사실은 안홍대 목사가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좀 가장 열받는 거는 차명진 굉장히 뻔뻔하죠. 그렇죠. 근데 안홍대 목사님 뭔가 저분은 그 전형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저분이 의외로 되게 순수할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순수한 백지 상태의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냥 맨날 듣는 게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중국을 안 막아서 이렇게 됐다. 뭐 맨날 그 단톡방에 찌라시 보고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 진짜 우리 같은 이 프로그램을 좀 시청을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네요. 예. 저런 분들이 좀 아무리 뭐 기독교 뭐 설교가 그렇다고 쳐도 좀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조선일보만 보시니까 그 얘기 그대로 하시는 건데 진실이 또 뭐 다른 곳에 있잖아요. 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당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너무 진짜 그 옛날 쌍팔년도 공산당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젊은 사람들도 교회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할지 좀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네.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 볼 때마다 멘붕이 와서 참 힘듭니다. 이렇게 그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혼돈스러운 상황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20년 넘게 이제 뭐 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혼돈스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21대 들어가면은 도로 병립형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정치 혐오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게 선거 제도가 지금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원래 제도가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판단이 굉장히 좀 뭐 한국의 민주주의에 아주 그 큰 좀 오점을 남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설마 그 위성정당이 실제로 만들어질 거라고는 선관위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만들겠다고 말을 했던 김재원 의원도 실제로 자기가 그걸 만들게 될 줄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러게요. 그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한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이걸 뭐 대응 방법을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반대편에서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지게 된 건 좀 선관위의 책임을 좀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 그래도 본인들의 잘못을 좀 그 되돌릴 수 있는 그래도 좀 희박하지만 그들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 선관위에서 비례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3월 26일, 27일이 아마 그 후보자 등록일일 텐데 선관위에서 이런 형식으로 선출된 비례 후보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그게 선관위가 그걸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위성정당이 한쪽만 있었을 때는 이걸 만약에 미래한국당 맞죠?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를
취소하면 이건 정치적 판단인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예, 예. 한쪽 정당만 없애버리면.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 정당이 같은 방식으로 형성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선관위의 판단이 쉬울 수 있다고 봐요. 양측에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이 하나씩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네. 선관위가 과감하게 판단해서 두 당의 그냥 후보들을 전부 등록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하는데 26일, 27일날 그걸 하면은 또 혼돈의 대혼돈이 또 저는 선관위가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과오,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어떤 기회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별로 안 하는데 예.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대한 그 판단의 미스였는데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으니 선관위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시당초 이거를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등록을 왜 그렇죠. 받아줬냐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그다지 많이 언급이 안 맞아요. 됐어요. 그때 그거를 그 후보 등록을 거부해야 된다고 그 모든 그 정치 세력이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저는 예. 선관위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선관위가 그 정당 등록을 받아준 이후에 나머지 정당들이 일제히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어요. 선관위 믿고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만의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돼. 이런 또 대응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선관위의 책임이 굉장히 묻혀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선관위가 그 마지막에 그 판단을 안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그 삼아야 되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번 판단에 대해서 좀 엄중히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우리가 의견이 일치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나요? 그 떠오르는 새별, 정광훈 목사의 빈자리를 지금 치고 들어오려는 우리 안 목사님이 1등을 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오, 예상 밖이에요. 역시 차명진인가요? 역시 윤호중 사무총장은 조금 덜 나올 것 같으면 아무래도 차명진 의원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그 약간 예. 그 순수한 그 백치미 같은 백치미, 게 약간 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 1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그 백치미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역시 차명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분의 활약을 앞으로도 저희 자주 모시고 싶고요. 심심치 않게 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저희가 뭐 돈이 없어서 실물은 못 만들어 드리고 상패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가능하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등까지 하셨는데 예. 과연 그 저희를 가만히 두실지 가만히 안 두지 두실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고했잖아요.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우리를 안 가만둘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